열심히 사는데도 내 인생이 계속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번 영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이 힘든 이유를 행동 법칙으로 설명드렸었는데요. 행동 법칙을 간단히 다시 요약해보자면, 인간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마이너스 행동과 행복으로 이끄는 플러스 행동이라는 둘 중 하나의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이너스 행동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마이너스 행동을 플러스 행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마이너스고 뭐가 플러스인지 판단을 잘 못합니다. 도대체 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걸까요? 여기에는 숨겨진 심리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또 하나의 법칙을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기만성훈입니다.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일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판단이 잘 되셨었나요? 책을 몇백 권 읽는 것은 플러스 행동일까요? 마이너스 행동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제 일화를 예시로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인생 법칙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바꾸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책 읽기를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책을 읽기 시작한 지 한 5, 6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책을 읽었던 이 5, 6년을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일반 독서 단계, 2단계는 심리 불안 독서 단계, 3단계는 다시 일반 독서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책을 많이 읽게 된 계기가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좋은 거니까 뭐 마음의 양식을 쌓자라고 해서 독서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책을 읽으면 지금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돈을 못 버는 게 문제여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돈과 관련된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요. 마케팅 회사에 취업을 결심한 것도 돈과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돈을 벌려면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마케팅과 영업을 경험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겁니다. 책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제가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을 찾은 거죠. 마케팅 회사에 가서도 마케팅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디자인의 D자도 모르는 저한테 망고보드라는 디자인 템플릿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을 직접 해보라고 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또 서점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서점 가서 망고보드 책 보면서 디자인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항상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반 독서 1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2단계인 심리 불안 독서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책을 읽으면서 해결해 나가니까 제가 나름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자유지, 단순히 안정적으로 다닐 회사를 찾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조금 더 받는 선택보다 이제 미래를 위해 배울 게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면서 한 5-6군데 정도의 회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많이 배웠다, 내 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무자본 창업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반년 정도 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완전 폭망을 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다 쓰고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에 책을 더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1단계 때보다도 책은 더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다시 또 책을 막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2단계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다가 이제 심리가 불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리학 책을 읽어보자라고 다짐을 했고, 이제 심리학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단계가 바로 3단계입니다. 저는 책을 읽는 행동을 1단계 플러스 행동, 2단계 마이너스 행동, 3단계 플러스 행동으로 해온 건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치채셨나요? 특히 3단계에서
왜 다시 플러스 행동이 되었는지 눈치채셨나요? 3단계에서 제가 심리학 책을 읽은 것은 1단계에서 마케팅 책을 읽은 것과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1단계와 3단계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책에서 찾아보자 라는 심리 상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마케팅이 어려우니까 마케팅 책을 읽은 거고, 이제 3단계에서는 심리가 불안하니까 심리 책을 읽은 거여서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단계에서의 저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도움을 얻으려고 이성적으로 책을 읽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 책 읽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얻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한 독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저라는 똑같은 사람이 책을 읽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어떤 때는 마이너스 행동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플러스 행동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심리 행동 법칙 때문입니다. 심리 행동 법칙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결과일 뿐인 거고 사실은 심리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행동은 다양한 심리의 결과일 뿐인 건데요. 첫 번째, 내가 기꺼이 너의 부탁을 들어줘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두 번째, 이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딱 봐도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인지 아시겠죠? 똑같이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 행동인데 심리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책을 읽는 것이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행위가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책을 읽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나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라고 심리 상태를 질문해야 비로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같이 노잼인 사람의 이런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로 인생을 바꾸고 싶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좋은 방법을 찾고 싶고 자기계발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읽던 1단계, 3단계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한 플러스 행동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제 영상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하나의 재료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의 재료들과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해답, 즉 인사이트를 얻으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책을 읽던 2단계인 것처럼 그냥 자기계발 영상을 보는 내 모습에 안도감을 느끼기 위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거라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행동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저의 영상이지만 그냥 끄고 안 보시는 것이 인생에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하나의 좀 주제로서 나중에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독서, 유튜브 보기 등은 끊어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이너스 행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는 책도 그만 보시고 유튜브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책을 100권 읽고 300권 읽고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이제 새로운 재료를 머릿속에 또 집어 넣을 때가 아니에요. 요리를 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실패하더라도 하나씩 시도를 해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심리 상태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 잘 이해하시고 지금 내가 어떤 심리 상태지?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만 있다면 아직은 100% 이해가 되진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드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책을 읽는 행위에 안도감을 느끼는 자기 합리화 행위는 왜 하게 되는 걸까요? 불안해서. 그렇다면 나는 왜 불안을 느끼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내 심리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마이너스 행동을 유발하는 이 근본적인 심리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제가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더 쉽게 잘 전달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하나로 딱 정리를 해서 전달 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게 봐주셔서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이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80점을 만들자고 하는 인생의 5가지 분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심리 파트의 점수를 올리고 있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